당신도 인생의 어느 순간 배신을 겪었던 적이 있으시거나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묵은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마음속에 오래 앉아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거나 혹은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닿는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숨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 3층 복도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희미한 조명이 반짝이고 공기에는 오래된 약 냄새가 스며 있습니다. 벽에는 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붙여놓은 색종이 장미들이 빛을 잃은 채 걸려 있습니다. 저는 304호 앞에 섭니다. 문에 붙은 두 개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박성호, 이혜정. 이 두 이름 앞에서 저는 언제나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심장이 여전히 뛰는 것을 보면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문을 엽니다. 방 안에는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 그리고 제가 한때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제게 두 사람은 그저 옛날에 알던 누군가이고 서로에게는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은 누구세요? 남자가 묻습니다. 혀가 꼬부라진 발음, 기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에 두 분을 오래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대답을 들은 두 사람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 사이에 의자를 끌어와 앉습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서 저 하나뿐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같은 방에 넣은 사람, 다시 만나게 만든 사람, 마지막 평생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늙어가게 만든 사람.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때 배신했던 아내이자 친구, 바로 저였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손톱을 만지작거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기억도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타인처럼 그렇게 나란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들을 나눴는지, 제 인생을 어떻게 계산하고 치워버리려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작은 방 안에서 함께 늙어가는 운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복수란 칼로 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서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함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한 채 당당히 걸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모든 것을 믿고 있던 벚꽃이 흩날리던 그 시절로. 22살의 저는 참 많이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제 얼굴은 언제나 환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MT에서 처음 만난 혜정.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웃는 게 너무 예뻐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렇게 우리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혜정이 소개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호.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하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남자였습니다. 언니 성격에 잘 맞을 것 같아요. 혜정의 말은 맞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우리 셋은 캠퍼스 길을 걸었습니다. 혜정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여기서 한 장 찍어요. 그 사진이 아직도 제 서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고 있고 혜정은 제 어깨에 기댄 채 눈을 찡긋하고 있습니다. 성우는 뒤에서 장난스럽게 V를 그려 보입니다. 그 사진 속 세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누가 누구를 상처 입히게 될지,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가장 크게 울던 사람은 혜정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언니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그 눈물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친구의 눈을 믿었고 친구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 우리는 자주 셋이 함께 했습니다. 혜정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영화를 보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친구와 남편 그리고 나. 이 조합을 저는 완벽한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언니, 나 잠깐 은행 좀 갔다 올게. 그래, 언니. 나 여기서 커피나 더 마시다 갈게요. 혜정의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돌아오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적당했고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아주 살짝 찌릿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도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한잔 해야 돼.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때 눈빛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제 마음속에 금을 한 줄씩 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와이셔츠 주머니 속 작게 접힌 종이 한 장.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숙박 인원 2명. 날짜는 우리 결혼 기념일 하루 전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제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 아닐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별님,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다. 내가 있어서 버틴다. 별님. 저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의 말투는 알았습니다. 이모티콘 쓰는 습관도 알았습니다. 그건 분명 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제 평생 중 가장 참혹한 울음을 쏟아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찍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세 사람. 그 사진 속 저는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의심은 결국 확인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순간은 인생을 두 동강 내는 칼이 됩니다. 주말 오전 저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혜정이 자주 언급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기 좋더라. 조용해서 좋아. 그런 말들 사이에 숨겨진 장소들. 저는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첫 번째 호텔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펜션 골목 끝 조용한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남편 성우가 혜정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혜정은 그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끼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걸어온 사람들처럼. 제 눈에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옆 화단 뒤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 이제 진짜 언니한테 미안한 척하는 것도 지친다. 혜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온 그 친근한 목소리. 조금만 더 참아. 집 정리하고 위자료 최대한 줄이고 나오면 되잖아. 성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호구처럼 믿어주니까 가능하긴 하지. 솔직히 가끔 웃기지 않아? 언니 보는 거. 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도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시간은 벌고 있잖아. 조금만 더. 저는 제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세상에서 사라지듯 호텔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거칠게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단의 차가운 벽돌이 등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계산하고 제 삶을 치워버릴 계획. 위자료를 줄이고 나온다. 조금만 더 참는다. 언니가 호구니까. 그 문장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엇이 더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남편과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장난이었다는 사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두려움이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차는 천천히 호텔 앞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시간은 끝났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할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무심한 질문이었습니다. 응, 마트 갔다가 바람 좀 쐬고 왔어.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평범한 아내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는 오늘 회사 어땠어? 물어봤습니다. 혜정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나 좀 심심한데 주말에 만날래? 좋지. 언니 보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혜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바보로 아는구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를 거라 믿는구나. 하지만 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을 복사했습니다. 녹음기를 샀습니다. 혜정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너희끼리 편하게 있어. 하지만 거실 화분 뒤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언니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 아니, 아직 몰라. 언니는 원래 그래. 순하고 착해.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시간 끌면 돼. 저는 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그들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계좌 추적 자료도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재산 은닉 시도, 친구와의 내연관계 이건 생각보다 훨씬 악질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복수를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주 뒤 이혼 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 성우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죠.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내역, 호텔 영수증, 계좌 이체 기록. 필요하면 더 있어요. 성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며칠 뒤 혜정에게도 법적 경고장이 날아갔습니다. 혜정은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볼래? 내가 호구라고 한 거, 위자료 줄이고 나온다고 한 거, 다시 한번 말해봐. 혜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순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 이제 알았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정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꼿꼿이 앉았습니다. 녹취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위자료 줄이고 나오면 돼. 언니가 호구니까 가능한 거지.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두 사람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배신당하면 아프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고 싶고 복수하고 싶기도 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은 이번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정 씨 보호자시죠?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혜정의 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혜정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 씨 전 부인이시죠?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성호였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었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두 통의 전화를 받고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이구나. 저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 직원들이 친절한 곳, 그리고 3층 304호 2인실을 선택했습니다. 입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지만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으로서 혜정의 딸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아는 분이랑 같은 방 쓰시는 게 어떨까요? 딸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가끔 들를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304호에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두 개의 침대, 그리고 사라진 기억들. 처음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마주쳤을 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혜정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성호는 텔레비전만 응시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어느 날 제가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혜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선명해졌습니다. 언니나 미안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린 것처럼.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하지만 잠시 뒤 혜정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기억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손은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복수란 무엇일까요? 상대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일까요? 법정에서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끝까지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상처 속에 갇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함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304호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니까요. 요양원 정문을 나서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당히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어. 나야.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버튼 한 번이 이 채널의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